이 안철수라는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안철수하고 국민행동본부가 직접 붙은 건 아니지만 그 중간에 선관위가 끼어가지고 선관위하고 국민행동본부가 지금 대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수요일자에 조선일보에 국민행동본부가 광고를 했어요.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은 남한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안철수 씨는 국적이 어디냐, 이런 제목으로 광고를 했어요. 그 이유는 안철수라는 사람이 쓴 무슨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 좌익들이 하는 판이 박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그 사람들은 딱 스토리가 딱 정해지죠. 천안함 폭침은 이 사람은 그래도 북한 소행이라고 했어요. 또 여기에 토를 답니다. 그러나 하고 나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정부가 충분히 설명을 못해서 그렇다. 정부가 이성 어떻게 설명합니까? 뭐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채찍만 썼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이렇게 경색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57명이나 죽었는데 무슨 채찍을 썼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 대해서 반박 성명을 냈더니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하겠다.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하겠다. 이상하다. 이게 안철수라는 사람이 출마한다는 후보 선언도 안 했는데 왜 조사를 하느냐? 그쪽에 논리가 이겁니다. 본인은 출마 선언을 안 했지만은 선관위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입후보 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걸 입후보 예정자로 본다 이랬어요. 입후보 예정자로 보고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서는 광고를 통해서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입후보 예정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있는데 이건 주로 어떤 때서 묻는 거냐? 입후보 할 게 뻔한데 막 사전 선거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입후보 예정자다 해가지고 사전 선거 운동을 못하게 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만든 건데, 이 선관위는 그걸 거꾸로 해석을 해가지고 안철수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그 용어를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선관위가 실수를 했어요. 그건 굉장히 실수를 제가 앞으로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 안철수가 입후보 예정자다 라고 하면 사전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입후보 예정자는 사전선거운동을 못하게 돼요. 이 선거법의 가장 기본 정신을 아십니까? 그것은 공정한 출발입니다. 공정한 출발. 이번에 수영 때 박태환 선수가 뭐 부정 출발 혐의로 이렇게 실격당했는데, 아니 선거도 이게 스포츠하고 마찬가지예요. 미리 출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선거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그 전에 부정 출발에 해당하는 사전선거 운동하는 것을 엄격하게 단속합니다. 엄격하게 단속해요. 그럼 누구를 단속하느냐?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서 단속을 해요. 저한테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저 누가 봐도 입후보 안 할 사람입니다. 근데 입후보 한다 안 한다 말도 안 하면서 하는 행동을 딱 보면 입후보 예정자다 하면은 법으로 입후보 예정자로 걸어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이 선관위가 그동안에 안철수 씨가 한 사실상의 사전 선거 운동 비슷한 행동에 대해서 단속한 적이 있어요. 안철수 씨가 지난 한 9개월 동안 뭘 했어요? 박원순이를 지지하고 선거 기간 중에 편지를 써가지고 박원순한테 전해주면서 상식 있는 사람은 박원순을 지지하라고 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논평을 얘기를, 이번 선거는 상식 없는 사람이 상식 있는 사람한테 졌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볼 때는 세대를 상식 없는 사람으로 보고, 빌 게이츠 만나고 어떤 사진도 한 장 못 찍고 와가지고는 또 무슨 안철수 재단 만들고, 그래서 안철수 재단 만들 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좋다, 안철수 재단 만드는 건 좋은데 재단 만들면서 나는 정치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 소리 안 하고 안철수 재단 만드는 건 일종의
이거 선거운동이 되지 않느냐, 이게 좀 뇌물 아니냐, 이렇게 선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강연하러 돌아다니고, 또 최근에 책을 써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입후보 예정자라고 개정 규정을 한 선관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 안철수를 비판하는 광고를 냈다고 우리 선영갑 회장을 출두해가지고 그것도 그 광고비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정빙서류까지 가지고 오라고 요렇게 하고 있어요. 요 선관위가 과거에 뭘 했는지 아시죠? 선거 기간 직전에 천안함 사건 났어요. 5월달이죠. 애국단체에서 광고를 냈어요.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친북 좌익 세력을 규탄한다. 그게 뭐 민주당, 그 당시에 민노당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이랬더니 경고장이 날라왔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다. 무슨 선거법 위반이냐. 여기 정당 이름도 없는데. 대답이 재밌어요. 그 친북 좌익 세력이 바로 민주당과 민노당을 지칭하는 거 아니냐. 이런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아마 민주당하고 민노당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극진하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선관위라는 단체가 있구나. 단체가 아니라 헌법기관이에요. 아니 친북 좌익 세력이 민노당과 민주당이 친북 좌익 세력이면 선관위는 뭘 해야 됩니까? 국민들한테 이 정당은 헌법을 파괴하는 정당이므로 미리 공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비판을 했다고 경고했잖아요. 이 선관위 직원들을 90몇 %가 어디 가입돼 있는 공무원 노조, 전공노조만 가입돼 있어요. 2009년에 이 사람들, 이 전공노란 이 상급단체지. 그러니까 민노총에 가입하는 기획을 했습니다. 민노총 종북세력, 민노당의 지지세. 그게 선관위 직원들이 가입할 뻔 했는데 이제 막 들고 일어나니까 가입은 안 했어요. 가입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 성향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다. 안철수가 입후보 예정자라면 지금까지 한 거는 다 사전선거운동 아니냐. 부정 출발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그걸 보관한 다음에 무슨 국민연금법 조사하라고 해야지. 이 법을 완전히 법 정신을 거꾸로 써먹고 있습니다. 마침 저기 우리 서정갑 회장 계시는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박수만 보내주실 게 아니라 이 광고 나오면은 이 후원 회비도 좀 많이 보내주셔야 되는데 요새 별로 안 거친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다른 좋은 일과 든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차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아주 주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안철수 씨의 지지율을 조사한 거 보면 매우 단단합니다. 이 지지율이 갑자기 꺼질 지지율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래요. 최근에 저 책 내기 전에 조사한 걸 보니까 대충 이렇습니다. 안철수 지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하면 학생층, 화이트 칼라가 많습니다. 배운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호남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다음에 20대, 30대, 특히 30대가 많습니다. 20대, 30대, 40대와 그 이상 세대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 두 개의 대한민국이 있어요. 50세 이상의 대한민국과 그 밑에 대한민국이 아주 모습이 다릅니다. 근데 50세 이상이 전체 유권자 중에 한 40% 되니까 아주 많습니다. 또 투표 열심히 하니까 투표한 사람 중에서는 50%가 되니까 이게 빡빡한 시각이에요. 아주 어떻게 보면 균형이 맞아요. 균형이 맞아요. 할 만한 시각이란 이런 뜻입니다. 할 만한.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 30%가 안철수 지지입니다. 내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0%가 안철수 지지. 내가 진보, 우리 보기 좌파지만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70%가 안철수 지지.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무슨 잘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않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때 어떤 아주 성공한 우리 자원거래 개척자를 만났어요. 자원거래라는 것은